안녕하세요. 신경인입니다. 오늘 대전 러닝데이에서 제가 발표드릴 부분은 제가 이전 경희대학교 머신러닝 앤 비주얼 컴퓨팅 랩에서 영규 조교로 근무할 때부터 해오던 연구 주제들인데요. 영상 처리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어텐션 모듈에 관한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어텐션 모듈에 대해 공부하고 실험하면서 알게 된 지식과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어텐션 모듈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이후에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텐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처리 분야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어텐션 모듈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SENet과 CBAM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기존의 어텐션 모듈이 가정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하고 이 가정이 어텐션 모듈의 성능 향상에 제약이 될 수 있음을 출발점으로 한 저희 연구를 본격적으로 소개합니다. 어텐션이란 무엇일까요? 딱딱한 정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직관적으로 어텐션이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예시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왼쪽 열에 있는 사진들을 보았을 때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 색칠을 하라고 한다면 아마 오른쪽 열에 있는 사진들처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오른쪽 열에 있는 사진들은 제가 색칠한 게 아니라 모델이 이미지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어진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어텐션이라고 대략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딥러닝 모델이 주어진 입력 안에서 의미 있는 물체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물체가 사진에서 얼마나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지 잘 분별해낼수록 좋은 어텐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델에게 입력된 사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좁은 깔때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물체가 무엇인지 또 그게 얼마나 큰지 알기는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에게 들어가는 입력 신호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공간 맥락을 알 수 있게 해준다면 모델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영상 처리 분야에서는 이미 많은 어텐션 모듈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의미 있는 모듈은 바로 Squeeze and Excitation Networks, 줄여서 SENet입니다. SEnet 이전에도 어텐션이라는 개념은 존재했었지만 이 논문이 나옴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어텐션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 SENet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들어오는 입력 피처맵의 값들을 공간 축에 대해서 평균을 취한 뒤에 채널 축에 대해 어텐션을 시켜주는 모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H/W의 공간 크기와 C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입력 피처맵이 주어졌을 때 이 어텐션 모듈은 공간에 대해 글로벌 에버리지 플립을 취합니다. 즉, 공간 축이 H/W에서 1/1으로 작아지고 결과적으로 C개의 스칼라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각각의 값이 그 채널을 대표하는 값입니다. 그런 다음 따라오는 두 개의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 채널들 사이의 비선형적 관계를 학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C개의 값들의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하여 각 채널들이 얼마나 큰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지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표현합니다. 이 값들을 입력 피처맵의 각 채널에 곱해주는데요. 해당하는 채널에 있는 뉴런들은 모두 같은 값이 곱해집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채널의 중요도가 0이라면 입력 피처맵의 첫 번째 채널에 있는 모든 뉴런들의 0이라는 값이 곱해짐으로써 이후에 그 채널이 기여하는 정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죠. 반대로 중요도가 1이라면 그 채널의 뉴런들은 원래 값 그대로 남아서 이후 피처맵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입력 피처맵에 있는 각 채널들을 공간을 대표하는 값으로 표현한 뒤에 채널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고 중요한 채널들의 신호는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은 채널들의 신호는 약하게 만들어서 출력하는 모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듈이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SE 모듈이 기존 네트워크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흔히 쓰이는 레드넷의 경우 레지듀얼 블럭의 가장 마지막, 즉 요소별 덧셈을 하기 전에 SE 모듈이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VGG 스타일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단순히 각 컨볼루션 레이어 뒤에 위치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어텐션 모듈은 SE넷의 단점을 보완한 CBA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SE 모듈의 경우에는 공간을 대표하는 값들을 이용하여 중요한 채널을 부각시킵니다. 하지만 공간에 대한 직접적인 어텐션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간 어텐션을 추가시킨 모듈이 바로 CBAM입니다. 새로 추가된 공간 어텐션의 경우 채널 축에 대해 에버리지 플링을 취합니다. 그러면 출력 피처맵의 형태가 H/W이고 채널 차원은 1이 됩니다. 여기서 각각의 뉴런은 채널을 대표하는 값이 됩니다. 그 뒤에 7x7 커널 크기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추가해 줌으로써 공간 축에서 이웃한 뉴런들의 값들을 고려한 새로운 피처맵을 출력합니다. 이 피처맵에 SE 모듈과 마찬가지로 시그모이드를 적용하여 중요한 뉴런을 살리고 그렇지 않은 뉴런은 그 값을 축소시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SE 모듈에서는 공간을 대표하는 값을 표현하기 위해 에버리지 플링만을 사용하였는데요. CBAM에서는 채널과 공간 어텐션 모듈 모두 에버리지 플링뿐만 아니라 맥스 플링도 사용하여 좀 더 의미 있는 대표값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에버리지 플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특징을 맥스 플링을 이용하여 추출한 것이죠.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저자가 채널 어텐션 모듈과 공간 어텐션 모듈을 입력 피처맵에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채널 어텐션을 통과하여 나온 출력 피처맵에 공간 어텐션을 적용하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CBAM을 구성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저자가 진행했던 실험에서 공간 어텐션을 먼저 적용한 후 채널 어텐션을 적용한 방식과 공간 어텐션과 채널 어텐션을 동시에 적용한 방식이 채널 어텐션을 적용한 후에 공간 어텐션을 적용한 방식보다 더 낮은 성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듈도 매 레지듀얼 블럭의 마지막에 추가되어 사용됩니다. 저자의 논문을 살펴보면 SE넷과 거의 동일한 파라미터 수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공간 어텐션을 같이 쓰기 때문에 이미지넷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처리에 많이 쓰이는 두 가지 어텐션 모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들은 입력 피처맵의 채널 축에 대해서만 어텐션을 하거나 채널 축과 공간 축에 대해 별개로 어텐션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처리하는 네트워크의 중간 피처맵들은 배치 차원을 제외한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뉴런들이 반드시 특정한 채널에 몰려 있거나 특정한 공간 위치에 몰려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같은 의미, 예를 들어 특정 텍스처나 오브젝트 부분을 공유하는 뉴런들은 3차원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의미 있는 어텐션을 하기 위해서는 채널과 공간 축을 동시에 고려한 어텐션이 필요한 것이죠. 이를 위해 저는 VAM, 즉 볼륨메트릭 어텐션 모듈을 제안합니다. VAM은 CBAM과 마찬가지로 채널 어텐션과 공간 어텐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차이점은 채널 어텐션과 공간 어텐션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게 아니라 두 모듈의 출력 피처맵을 더한 3D 피처로 어텐션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입력 피처맵에서 의미 있는 특징을 기술하기 위해 에버리지 플링이나 맥스 플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학습 가능한 가중치가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채널들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기 위해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각 픽셀 위치에 적용하여 H/W 크기의 피처맵을 출력하고 각 채널에서 뉴런들 사이의 전체적인 맥락을 학습하기 위해 H/W 커널 크기의 컨볼루션을 사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H/W 크기의 피처맵과
3x1x1 크기의 피처맵이 각각 출력됩니다. 이후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통해 두 피처맵의 값들을 정교화시켰습니다. 이 피처맵들은 브로드캐스팅 된 후에 요소별 덧셈을 하고 시그모이드가 적용됩니다. 최종적으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이 피처맵은 기존의 인풋 피처맵의 요소별로 곱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각 채널에서 공간에 대한 정보를 기술할 때 쓰이는 컨볼루션 레이어가 커널 크기는 인풋 피처의 공간 크기와 동일하지만 모든 채널에 동일한 웨이트가 공유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컨볼루션의 커널 크기는 크지만 출력 채널이 1이기 때문에 사실상 증가되는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선 저희가 가정한 사실, 즉 채널과 공간에 대해 순차적으로 어텐션을 하는 것보다 동시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레즈넷 50 아키텍처를 가지고 인지넷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채널 어텐션을 먼저 한 후에 공간 어텐션을 한 모델과 공간 어텐션을 한 후에 채널 어텐션을 한 모델, 그리고 동시에 한 모델을 훈련시킨 결과 저희의 예상대로 동시에 어텐션을 한 모델이 압도적으로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채널 어텐션을 한 뒤에 공간 어텐션을 하는 경우 탑1 에러와 탑5 에러가 각각 23.11%, 6.73%였으며 공간 어텐션을 먼저 하는 경우 탑1 에러는 23.26%, 탑5 에러는 6.68%로 채널을 먼저 하는 경우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비해 채널과 공간을 동시에 고려하여 어텐션을 하는 경우 탑1 에러가 22.52%, 탑5 에러가 6.18%로 앞의 두 경우에 비해 약 0.5에서 0.7%포인트 더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베이스라인에 비해 약 2%포인트 가까이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성능 향상에 비해 추가된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버리지 풀링과 같이 고정된 특징 기술을 사용하는 것보다 학습 가능한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끌어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실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공간 어텐션과 채널 어텐션 둘 다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한 모델. 공간 어텐션은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하고 채널 어텐션은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한 모델. 채널 어텐션은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하고 공간 어텐션은 컨볼루션을 사용한 모델. 그리고 두 어텐션 모두 컨볼루션을 사용한 모듈을 레즈넷 50에 부착해 이미지넷에서 훈련시켜 성능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예상한 대로 에버리지 풀링만을 사용했을 때 탑1 에러가 23.72%로 네 경우 중에 가장 안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 채널 어텐션의 컨볼루션을 적용한 모델과 스페이셜 어텐션의 컨볼루션을 적용한 모델은 각각 23.6, 22.94%의 탑1 에러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스페이셜 어텐션의 컨볼루션을 적용한 모델이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인데요. 채널 사이의 상관관계보다 공간 축에서의 맥락이 훨씬 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어텐션 모두의 컨볼루션을 사용한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고정된 특징 기술자보다는 학습 가능한 기술자를 어텐션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에버리지 풀링과 맥스 풀링은 평균값, 최대값이라는 분명히 의미 있는 특징을 추출하기는 하지만 모델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특징을 배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는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특징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 아키텍처의 VAM을 적용하여 훈련한 결과를 다른 어텐션 모듈을 사용하여 훈련한 결과와 비교한 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어텐션 모듈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네트워크가 레즈넷 50이며 이 네트워크에서 훈련된 여러 어텐션 모듈의 결과입니다. 대부분 동일한 훈련 설정을 가지고 모델 훈련을 하지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 예를 들면 초기 러닝 레이트, 배치 사이즈가 다른 경우가 있어서 탑1, 탑5 에러와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ECA 넷이 탑1이 22.52%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으나 저희 모델도 22.57%로 굉장히 유사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탑5 에러의 경우 저희 모델이 6.18%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VM을 적용한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수가 SE와 CVM의 그것보다 훨씬 적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더 효율적인 모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결과를 다른 아키텍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슬라이드만 잠깐씩 보여드린 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동영상을 정지하신 후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분석 단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VAM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연구에서 가정한 것은 중요한 뉴런들이 3D 피처 웹에서 단순히 몇 개의 특정 채널이나 픽셀 위치에 몰려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 웨드넷의 각 스테이지의 마지막 레지듀얼 블럭의 출력을 3차원 그래프로 시각화하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뉴런들을 표시하기 위해 상위 1%의 큰 값을 가지는 뉴런들만을 표시하였고, 값이 클수록 진한 파란색, 작을수록 투명한 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채널 축을 합해서 각 픽셀 위치의 중요도를 히트맵으로 표현한 뒤 원래 사진을 겹쳐 표시하였습니다. 히트맵에서 큰 값을 가지는 부분은 빨간색, 작은 값을 가지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차원 스캐터 플랫의 경우 처음 스테이지에서는 특정한 채널의 큰 값을 가지는 뉴런들이 모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네트워크의 입력 부분에 위치하는 컨볼루션 레이어들의 각 채널이 서로 다른 방향의 엣지 디텍터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즉, 예를 들어 첫 번째 채널은 가로 방향, 두 번째 채널은 세로 방향 등으로 입력 신호에서 그와 잘 정렬된 부분에 큰 액티베이션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나 네 번째 스테이지로 갈수록 특정 채널에 큰 값을 가지는 뉴런이 분포되는 경향은 사라지고 3차원에 걸쳐 널리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잘 알려진 것처럼 신경망의 뒤쪽에서는 엣지나 텍스처 같은 로우 레벨 추가 아닌 물체의 부분 또는 전체를 보는 하이 레벨 추가 인코딩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액티베이션 값을 가지는 뉴런들이 처음 스테이지에서 특정 채널에 몰려있던 것과는 다르게 뒤쪽 스테이지에서는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 크게 활성화된 뉴런들이 전 공간에 걸쳐 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양상을 보이는지는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겠지만, 대충 생각했을 때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분류기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분출하기 전에 전체적인 공간 정도를 추출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예시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슬라이드를 잠깐씩 보여드린 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VAM 연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세 가지 정보를 정리하자면, 첫째, 어텐션을 할 때는 공간과 채널 둘 다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둘째, 공간과 채널에 대해 순차적으로 어텐션을 하는 게 아닌 동시에 하는 게 더 좋은 성능을 끌어낸다는 것. 셋째, 네트워크의 끝 부분으로 갈수록 큰 값을 가지는 액티베이션이 3차원 공간에 더 퍼지는 경향을 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VAM 연구 이전에 진행했었던 Tree Structured Attention 모듈, 줄여서 TAM이라는 흥미로운 어텐션 모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나왔던 어텐션 모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다름 아닌 입력 피처 맵의 공간 축에 대한 특징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즉, SA나 CBAM 등에서 에버리지 플링이나 맥스 플링을 각 채널 단위로 적용하는 것은 모델에게 피처 맵 전체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외에도 많은 어텐션 모듈들, 예를 들면 GNet, Non-Local Neural Network 등 또한 공간에 대한 어텐션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채널 간의 상관관계만을 학습했을 때는 어떤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즉, 에버리지나 맥스플링 또는 기본적인 3x3 컨볼루션도 없이 1x1 컨볼루션으로 이루어진 어텐션 모듈은 어떤 기능을 보여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어텐션 모듈을 제시합니다. 이웃한 n개의 채널을 입력으로 받아 한 개의 채널을 출력하도록 1x1 컨볼루션과 렐로 함수를 연속적으로 쌓는 것이죠. 이 과정은 마지막 한 개의 채널을 출력할 때까지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n이 2이고 입력 피처 맵의 채널 수가 64라면 그룹 사이즈가 2인 1x1 컨볼루션이 6번 반복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한 n개의 채널 사이의 비선형적인 관계를 학습하고 모든 채널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단 하나의 판별적인 채널로 입력 피처 맵에 어텐션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n값이 이 어텐션 모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이파 100에 대해서 레지넷 50 아키텍처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6개의 다른 n값, 즉 2, 4, 8, 16, 32, 그리고 64로 n값을 지정했을 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에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니셜라이제이션 임팩트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그룹 사이즈마다 5번의 훈련을 진행했으며 평균값을 나타내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피규어는 탑1 에러, 오른쪽에 있는 피규어는 탑5 에러를 보여줍니다. 베이스라인이라고 표시된 값은 TAM 없이 레즈넷 50를 훈련시켜서 얻은 결과입니다. 피규어에는 그룹 사이즈로 나타나져 있는 n값이 64일 때는 베이스라인보다 훨씬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주지만 n값이 32와 같거나 클 때에는 베이스라인보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n값이 작아질수록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n값이 작으면 한 개의 채널 출력하기까지 더 많은 1x1 컨볼루션과 비선형 함수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 판별적인 채널을 출력하게 되고 이로 인해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은 n이 2일 때 TAM을 여러 아키텍처에 적용해서 얻은 결과를 다른 어텐션 모듈과 비교한 표입니다. 영상 처리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사이파 10과 100의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훈련하였으며 자세한 비교를 위해 파라미터수와 플랍수를 같이 표기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아키텍처에서 공간 정도를 기본으로 이용한 SENet, CBAM보다 더 적은 파라미터 수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TAM을 적용한 레지넷 50 모델이 레지넷 101 모델보다 파라미터 수와 계산량이 거의 반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성능을 냈다는 것입니다. 공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이 말이죠. 구체적인 수치는 TNEM을 적용한 레지넷 50는 탑1 에러가 22.42%, 레지넷 101은 23.17%로 약 0.7%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파 데이터셋에 비해 작은 SVHN 데이터셋을 이용해 훈련한 결과입니다. 여기에서도 사이파에서 훈련했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TAM이 적용된 네트워크에서 TAM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레지넷 50 내부에 있는 각 레지듀얼 블럭에서 TAM의 평균 출력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플롯하였습니다. 왼쪽에 있는 피규어가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네트워크의 앞쪽에 있는 스테이지에서는 평균 출력값이 비교적 작고 뒤쪽에 있는 스테이지로 갈수록 평균 출력값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앞쪽에서 전달되는 신호 중에 최종 분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신호가 뒤쪽에서 전달되는 신호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네트워크 앞쪽에서 검출되는 정보인 엣지나 칼라보다는 뒤쪽에서 검출되는 오브젝트 단위의 의미가 분류기에는 더 의미 있는 정보라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그래프에서 흥미로운 점은 첫 번째 스테이지를 제외한 모든 스테이지의 첫 번째 블럭의 평균 액티베이션 값은 그 스테이지의 두 번째 블럭의 평균 액티베이션 값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각 스테이지의 첫 번째 블럭에서 스트라이드가 2인 컨볼루션으로 인해 줄어드는 정보의 양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그래프에서 네 번째, 여덟 번째, 그리고 14번째 블럭의 평균 액티베이션 값이 다섯 번째, 아홉 번째, 그리고 15번째 블럭의 평균 액티베이션 값보다 큰데요. 그 이유가 네 번째, 여덟 번째, 14번째 블럭의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의 스트라이드가 2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또 네트워크의 각 위치에 있는 TAM이 전체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레전 스터디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즉, 각 블럭에 있는 TAM을 제거했을 때 정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본 것인데요. 뒤쪽에 있는 TAM보다 앞쪽에 있는 TAM을 제거했을 때 성능 저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 당연한 결과인데요. 왼쪽 그래프에서 앞쪽 스테이지에서의 평균 액티베이션이 낮은 만큼 TAM이 불필요한 신호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반면 뒤쪽 스테이지에서는 대부분의 신호를 그대로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여기서도 스트라이드가 2인 컨볼루션을 포함하고 있는 네 번째, 여덟 번째 블럭이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스트라이드가 2인 경우 들어오는 공간 정보의 양이 4분의 1로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어텐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공간적인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 어텐션 모듈이 공간적인 맥락을 고려한 모듈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일까요? 저희는 그 해답을 컨볼루션 필터 가중치의 분산값에서 찾았습니다. 컨볼루션 필터의 가중치의 분산값이 크다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그만큼 다양한 정보를 입력 피처맵에서 추출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가중치의 분산값이 작다는 것은 입력 피처맵에서 편협한 정보 또는 편향된 정보를 추출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 실험에서 비교한 레드넷 50를 기반으로 한 SE와 CBAM 그리고 TAM의 각 컨볼루션 레이어에서의 가중치 분산값을 플롯해 보았습니다. 아무 어텐션을 적용하지 않은 레드넷 50는 빨간색, SE는 초록색, CBAM은 노란색, TAM은 파란색 그래프로 표시했는데요. 보시다시피 TAM의 그래프는 다른 세 개의 그래프와 사뭇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스테이지 앞쪽까지는 4개 그래프가 거의 비슷한 동향을 보여주었지만 이후부터는 TAM의 필터의 분산값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스테이지 앞까지 비교적 큰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스테이지의 뒤쪽에 이르러서는 분산값이 굉장히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의 직관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미론적으로 유의미한 정보가 흐르는 뒤쪽 스테이지에서는 큰 분산값을 가지는 필터를 통해 다양한 의미를 추출한 뒤에 분류기와 가장 가까운 네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오히려 최종 분류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분출하기 위해 작은 분산값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양한 의미론적 단서를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 얻은 후 분류기에 최종 피처를 넘겨줄 때는 정말 결정적인 특징을 넘겨준다는 것이죠. 이제 지금까지 TAM에 대해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고 발표를 마치려 합니다. 첫째, 공간 맥락을 이용하는 어텐션 모듈은 이미 많이 제시되었지만 채널 간의 상관관계만을 가지고 어텐션을 시키는 모듈은 따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반복적으로 활용함을 통해 채널 간의 비선형적인 관계를 학습함으로써 공간 맥락을 활용하는 모듈보다 적은 파라미터 수와 계산량으로도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습니다. 둘째, TAM은 네트워크의 앞부분에서는 불필요한 로우 레벨 특징을 거르는 반면 뒷부분에서는 의미론적으로 유의미한 신호들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TEM을 적용한 네트워크의 컨볼루션 레이어들이 가지는 가중치의 평균 분산값을 확인해 본 결과 초기 컨볼루션 레이어들은 다른 어텐션을 적용한 모델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지만 탑 레이어들은 뚜렷이 다른 경향을 보였습니다. 즉,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큰 분산값으로 다양한 의미론적 단서를 얻는 반면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작은 분산값으로 판별적인 정보만을 추천함으로써 뒤에 따라오는 분류기에 더 의미 있는 특징을 전달해 줍니다. 이상으로 제가 어텐션 모듈에 대해 연구하면서 얻은 경험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다면 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지 않은 영상인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